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심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60세 이상 남성 취업자 수가 31만 3천 명으로 20대 후반 남성 취업자 28만 9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들이 농사를 짓는 농촌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일하는 남성이 20대 후반 남성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인 2006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만 따져도 일하는 아버지들이 일을 하는 아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를 단순히 고령화 사회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인구 감소와 구직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보다 큰 원인은 일자리를 찾는 눈높이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 편하면서 대우 좋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7월 30일 출발사진 순서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NLL 대화록과 국정조사 문제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육선 중진인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으로부터 정부 현안에 대한 의견 듣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면서 이제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 2부에서 만납니다. 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보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4부에서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의견 듣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위한 세상 준비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문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죠? 네,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열리는 겁니다. 키드죠? 예. 이 10월에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있는데요. SCM이라고 얘기하죠. 그 실무회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지금 이 올 10월 이 SCM에서 전작권 관련한 사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굉장히 이번 그 회담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또 미국 쪽에선 데이빗 헬드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키드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네, 조금 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방위비 분담금하고도 또 연계가 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렇죠. 쪽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을 개최하자고 어제 북측에 제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 반응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담 제의가 담긴 전화 통지문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다. 북측이 이걸 받아갖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 채널 마감 통화 때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측이 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회담에 나와서도 이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뭔가 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 역시 정부가 이미 얘기한 대로 중대 결단, 그러니까 이 폐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금 정부에 약간 불만을 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그러면서 사전에 좀 너무 협의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6일째 통일부 장관하고 입주기업들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 그럽니다. 오늘 입주기업들이 비상대책회의에 열린다고 하니까 또 그 소식도 또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여야 대표 회동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회동 의제 조율을 한 건데 실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입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사전 사후 회의록 열람을 통해서 이 발언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는 문제, 또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이런 것을 함께 논의를 하자고 의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중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난색을 표시를 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한 거고, 이런 속에서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제의원연맹 회의 주재를 위해서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당내 강경파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대표회동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성사될 수 있을지조차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대표가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도 다시 파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긴 했습니다. 예. 이 국가정보원 기관 보고 8월 5일 날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서 뭐 주요 일정 의결을 하긴 했는데 이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파행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불발되면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도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검찰이 SK그룹 최태훈 회장의 형량을 높이더군요. 7년 구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뭐 사실은 1, 2심이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요. 1심에서 뭐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가 이번에는 좀 늘려서 징역 6년을 지금 그 항소심에서 구형을 한 겁니다. 이 50%나 증가를 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심 때 사실은 좀 봐주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예.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재벌 총수 기업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심에서 그 선고 형량이 징역 4년인데 2심 결과가 궁금해지는군요. 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일본 조항 알프스에서 실종된 조난자 5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 일본 조항 알프스 그 조난 소식. 네. 예, 그것 좀 전해주시죠. 예, 일본 혼슈 중앙 알프스 히노키오 다케 부근에서 이제 예. 단체로 등산에 나선 일행 20명 가운데 5명이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 거고요. 남성 14명, 여성 6명이라 그럽니다. 나이대도 40대에서 보니까 70대까지 상당히 좀 넓던데요. 70대 남성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죠. 예. 아마 이제 그 70대 남성 한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악천후로 어제 사실은 수색에 나섰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오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그 생존자 그 생존 여부도 좀 확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종합편성 채널, 이 주주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연대가 지난 12일 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 5개 종편 신청 사업자, 5개 보도 채널 신청 사업자 심사 일체 자료를 이제 받아서 검증을 지금 한 거고요. TV조선, JTBC 채널 A 종편 3사의 그 세부 심사 항목, 주주 구성, 적정성, 건전성 뭐 이런 부분에서 모두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예. 특히 이 공통 지배권 아래에 있는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방송에서도 이미 한 차례 그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남해안 직접 피해가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 거제시에서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통영시, 남해군 지금 3개 시군 양식어가 116곳이 폐사 사태가 좀 나고 있는 거고요. 뭐 어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피해가 예.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적조가 더 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피해가 좀 더 확산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이 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정부가 어제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죠. 북측은 아직 답변이 없지만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치권은 NLL 대화록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양당이 가까스로 재개 합의했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여전히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육선 중진 의원이죠.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을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하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예. 정부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번 여러 차례 실무 회담이 잘 안 됐는데요. 예. 뭐 저는 그때 좀 원만하게 잘 타결되기를 바랐는데 아주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명쾌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협상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북한은 6차 협상 뒤에 이미 회담 길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자실을 급습하다시피 해서 예. 자기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결국 예.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지난번 3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됐을 때 예.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경제 이 합리주의 이쪽 팀들하고 상관없이 강경한 이 군부 쪽에서 주도해가지고 무리하게 폐쇄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정세하에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거기 한 20만 명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진심은 개성공단 정상화인 것 같은데 이 북한이라는 게 뭐 인도적인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도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요. 예. 지금 지난번에 어떤 합리적인 우리 요구도 수용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뭐 아직 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잘 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때는 이러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 같는데 예. 예. 그런데 북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123개나 되는 기업들이 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뭐 덜커덕 공장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재발 방지 약속을 이거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서 아닙니까? 문서. 예. 그런데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문서라도 뭐 휴지 조각처럼 자기들 필요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찢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고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어떤 숨통을 열어놓고 거기 북한 주민들이 우리 경제 활동에 의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한 20만 명이. 예. 그러면 그 북한 주민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경제라든지 민간 분야 이쪽이 잘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통일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을 놓고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남북 간의 지난번 당국 회담은 대표의 경 문제로 무산된 바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이 한꺼번에 논의하려면 그때 무산됐을 때도 총리급 정도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 뭐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 군사적인 문제하고 분리해가지고 합리주의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강력하게 이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렇지만은 경제나 인도적인 문제는 별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는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유연하게 결국 우리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잘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총리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하면 제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놓았으니까. 예.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그 기준이라든지 또 신뢰의 원칙 하에서 대화의 문은 어떤 경우에도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북한이 이제 그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회담 경 문제를 놓고 그랬는데 그런 건 뭐 우리 어차피 뭐 회담이라는 게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우리의 입장을 그때그때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이 중국은 그 육자회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미일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런 육자회담 같은 다자회담 등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앞으로 그 남북 관계가 특히 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육자회담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예. 육자회담의 틀이 살아 있어야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 이 관계에서 이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육자회담은 사실상 이제 파탄 상태 아닙니까? 예. 육자회담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가운데 뭐 1차, 2차, 3차 핵실험까지 다 진행이 되고 북한이 뭐 다 빠져나간 상태니까요. 그래서 보다 전략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그 대화 체제가 이제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북한의 핵 의지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1대1 담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핵을 이제 지렛대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 해체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이 뭐 거기에 응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의 북한 정권의 이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국제적인 관계 어떤 회의 형태를 이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죠. 예, 그렇군요. 예. 이 조금 다른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정치권이 NLL 대화론 그 논란으로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의혹 그 국정조사로 예. 아직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이 뭐 NLL 대화록 문제는 새누리당이 고발까지 했는데 예. 이 의원께서 이 NLL 대화록 실종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NLL 대화록 실종은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입니다. 예. 뭐 개인이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회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지 민족의 장래 문제를 놓고 그 역사적인 회담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 회의록이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사초로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범죄고요. 검찰은 뭐 어디에서 고소 고발 기다릴 게 없는 사안이죠. 변사체가 발견되면 바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다짜고짜 수사해가지고 경위를 밝히고 책임 물을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지. 그냥 뭐 고소 고발을 기다린다든지 뭐 또 정쟁으로 삼는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NLL 대화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폐기 처분을 지시를 했다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이 국정원에 있는 그 두 부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는 예.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 분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또 한 분은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으로서 그 법에 따라서 보관하도록 한 것이고요. 국정원에 보관한 것은 이제 국정원이라는 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뒷받침하는 비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또 남북 관계를 이제 뒤에서 전부 다 뒷받침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앞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수시로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통치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용도가 전혀 예. 다른 것입니다. 예. 예. 지금 그 논란을 매듭지기, 이제 어떤 논란인가 하면 NLL 그 포기냐 아니냐는 그 논란입니다. 예.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대화록 음원을 공개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논란 종식을 위해서 국정원 음원 공개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예. 더 큰 논란을 부른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음원에는 뭐
뭐 이 NLL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비밀로서 사실은 그렇게 뭐 단순히 우리 국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들 특히 적대 세력들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NLL에 관해서는 이미 요약해가지고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이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뭐 음원 공개니 이런 걸 통해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라의 수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정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여야가 이성을 찾고 지금까지 NLL에 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전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국민에게 맡기고요. 여기서 정쟁을 멈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원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논란을 종식하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 대표담을 제안했는데요. 예. 이 조율이 쉽지 않아서 열린다면 8월에나 가능할 것 아니냐. 특히 폴란드를 다녀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의원님께서 이 여야 대표회담 과연 열릴 것이고 또 열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양당 지도부의 그 리더십으로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새누리당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우려 대표께서 정쟁 중단하자고 하는 거 이거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NLL 문제라든지 또 국정원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정치 쟁점으로 이렇게 키워나온 그런 그 세력들을 과연 전 지도부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검이나 또 고발 취하 또 이번 NLL로 인한 전국 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모든 문제를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고 그래서 그냥 다 없었던 걸로 덮는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밝힐 건 밝혀야 되고 또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그 NLL 대화록 실종 사건 같은 것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거는 뭐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검찰이 국가기강 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동안 이 NLL과 국정원 이 문제 가지고 국정원 같은 거는 뭐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다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자꾸 필요 이상으로 정쟁을 확대해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기를 활성화할 것인가?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사람은 그냥 뭐 통화를 계속 정발해가지고 경기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경기가 지금 너무 죽어가지고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재정 문제도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서로 어떤 대안을 놓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무익한 정쟁을 한 데 대해서 뭐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 지금 세금도 안 거치고 또 지방 재정은 지금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해서 새로운 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이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 NLL 대화록을 훼손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노무현 정권에서 훼손했지 이명박 정권에서 훼손할 까닭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이 지금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 의원께서는 대화록이 노무현 정부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MB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뭐 검찰에서 조사하면 뭐 불과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진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노무현 정권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청와대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될 문서를 전부 봉하마을로 사저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고발한다고 하니까 이제 넘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짐작으로 본다면은 이명박 정권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명박 정권은 그 NLL 대화록을 그것만 빼가지고 그 범죄인데 말이죠. 그걸 훼손할 아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 국정조사가 양당 합의로 재개가 되는데 예. 결국 그 8월 5일날 기간 보고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고 예. 정인에게 요청서 송달에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결과는 그 8월 12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예. 국정조사가 불과 일주일 정도입니다.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 확실한 것 같는데 예. 이번 국정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9월이면 이제 예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 8월 안에는 모든 게 이제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서둘러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국정조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많이 밝히고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중진 이인재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 지금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 이어갑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모처럼 맑게 갠 출근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이동량이 꾸준합니다만 어제 이 시각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각각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40km 정도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는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지나서는 끝까지 속도 충분히 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교 구간 각각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차남 재용씨가 설립한 보안회사 웨어밸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장남 재국씨는 주유소 사업을 벌이면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국씨가 이사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을 통해서 벌인 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비서관은 추징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징금 자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 자녀들은 갚을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어떻게 될까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한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순히 추징금 징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결국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님 주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추징하도록 돼 있는 그 추징금은 당연히 내도록 돼 있고 또 은닉된 뇌물재산의 추적을 위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세간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검찰이 진돗개까지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 대통령 집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물탱크까지 뒤졌다. 이래서 검찰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사건 또는 진행 상황을 가지고 그걸 감정적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법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지 거기에 감정이 쌓여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옛날에 강아지 두 마리까지도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건 본격적인 그
추징 작업이 아니고요. 예. 결국은 너무나도 그저 재산이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거기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음 아마 시작했던 압수수색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있었다면 그 후로도 이게 뭐 수중에 재산이 없으면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추징금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추징은 숨겨둔 재산 다 내놓고 법에 따라서 추징에 응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칼을 뽑았는데요. 예. 이 법이 통과되기 전만 하더라도 시효 연장 부분이라든지 또 가족들 재산에 대해서 환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 거이다. 이런 위헌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추징은 범죄를 저지른 예. 본인의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 재산까지 침해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들볶이고 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추징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95년도 6년도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사와 재판은 과정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추징 2205억인가 되죠. 공소 사실이 2205억입니다. 예, 2205억인데 재판에서도 다 인정이 돼서 대법원 확정까지 판결까지 났으면 그건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때 추징을 바로 집행을 했어야 하지만은 97년 4월에 확정 판결이 난 뒤로 한 7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시행되는 바람에 예. 제대로 된 추징 작업이 본격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난 뒤에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7월부터죠. 공무원 범죄에 관한 예, 몰수특례법 개정안요. 예, 몰수특례법.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정이 돼서 그 법 집행은 결국은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동안에 참 고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던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추징금 문제를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의 추징 의지와 이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 같이 맞물려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정권에서 왜 제대로 추징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징이 되지 않았는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까지 했거든요. 네. 사면을 했죠. 예. 예. 왜 제대로 추징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때 수사를 담당하는 이제 검사장 입장에서는 예. 정치적인 내용까지 깊이 알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 사면이 좀 서둘러 이루어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97년 4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징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액입니다만은 추징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징금 시효 소멸되는 3년이라는 기간이 여러 번 이제 추징이 돼서 연장이 되고 해서 오늘까지 온 셈인데 그때 좀 추징 작업의 경과를 좀 보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추징에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범죄인의 행장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주고 한 다음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특별 사면이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재임 중에 일어난 그 두 전직 대통령님의 그 구속 사건을 임기 만료되기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님이 좀 해결을 하고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저희로서는 아쉽습니다. 좀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본인들 그 전두환 대통령님 쪽에다가도 충분히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 추징 작업을 충분히 갖춘 연후에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 사면했더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하기 전에 네. 이 그 추징금 완납을 요구를 했었어야 됐다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대통령 그 쪽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반발 요지는 그겁니다. 이 민정기 비서관 얘기인데 2,205억 이 추징금의 근거가 없다. 이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돈을 많이 걷어서 그 여당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의당이죠, 민주정의당이죠. 예. 그게 정치자금을 직접 주는 등 받은 돈을 거의 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은 그때도 있었는데 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게 수사 단계라 법정에서 재판할 때 그 본인이 잘 몰랐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변호인들이 충분히 옆에서 보좌들을 했거든요. 예. 상당히 유력한 또 변호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알았지만은 문제는 그 당시 생각이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은 그냥 뇌물 범죄로도 뇌물 액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뇌물로 조성된 금액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통치자금 얘기를 하도 하시고 해서 예. 그거 좀 감안해가지고 공소 제기를 했던 겁니다. 통치자금 주장을 감안을 하셨어요? 이제 그걸 감안 다 한 금액으로 다시 그렇죠. 기소를 했군요. 네. 그리고 또 2,205억 원은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빼고 난 금액이지만 그 당시 그 뇌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의 규모로 봐서는 예. 그렇게 그 통치자금을 공개를 하고 공소제기를 한 2,205억 원이 나중에 추징금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예. 그 이상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징은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어른이 추징을 또 피해서 이래저래 재산을 감추고 숨기고 하기는 하겠나, 하지 않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하는 특별 사면이 곧 닥치리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특별 사면의 혜택을 또 은전을 받으려면 추징금 정리도 말끔히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하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그 당시 저도 그 서울 검사장직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전출이 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수사팀들이 이래저래 다 흩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좀 와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압수수색한 물품들을 보면 그 은행 금고 7군데서 예금 통장만 50여 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 42여 개, 또 고가의 미술품이 300여 점, 정말 참 여러 종류들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 귀중품들이나 예금 통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이나 거기서 또 유래된 다른 어떤 그 재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이제 검찰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최금사님께서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이 수사에 관해서 이 후배 검사들에게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수사가 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압수품 예. 분석이나 감정이나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가족 또는 측근들이 아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어찌됐건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이번에 시대 정신은 정의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뇌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예. 의미에서도 이번 추징 작업은 참 상당히 시적절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후배들도 절대로 그 초지일관해서 강력한 의지와 또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전두환 대통령 구속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냈던 최한 변호사였습니다. 예, 출발사심 2부였고요. 저는 8시 10분에 다시 옵니다.